미국 시장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뻘거죽죽하니 일단 산타 할아버지가 온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크리스마스 전에 주가를 상승시켜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한 우려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든 대신에 경제 지표들은 또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곧버스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곧버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죠. 약세장이니까 곧버스를 사야 한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요. 약세장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횡보가 나가는 것과 주가가 하락하는 것. 자, 곧버스는 횡보장에서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곧버스를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자, 곧버스로 몰리는 개인 투자자들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가 넉 달 만에 8만전자를 장중에 터치합니다. 뭐 8만전자, 9만전자, 뭐 10만전자 이런 건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8만전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기사에서 달아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볼 수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열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또 IT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장이 잘 끝나서 일단은 분위기 좋게 출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너무 떠서 시작한다라면 또 밑으로 끌어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요즘의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그냥 유지를 좀 시켜주면서 살짝 쿵 올라갔을 때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올라가서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해버린다, 갑자기 튄다, 이렇게 된다면 약간의 경계심을 좀 가졌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산타랠리 왜 안 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이 정도면 산타랠리 아닐까 싶습니다. 뭐 주가가 저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산타랠리는 아니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진다라면 그것이 산타랠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은요, 내일은 휴장이에요. 내일 오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휴장이고요. 어제 이제 그 시장이 마무리가 상승세로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마지막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줬습니다. 다우지수가 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36,000포인트 넘게 있었는데 장 마감에서 조금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0.55% 상승하면서 35,950포인트. 와, 지지선 대비해서 벌써 2,00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그렇게 출발했어요. 일단은 보합 수준, 강보합 정도 출발했는데 장 마감에서 짠 하고 치고 올라갔죠. 이것도 이제 장 막판에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장 막판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은 연휴를 앞두고서 경계심이 조금 발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떨어지는 폭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653포인트로 오늘 플러스 0.8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계속 좋기 때문에요. 뭐 기술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뭐 큰 부담이 없죠. 지금 남아공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의 그런 어떤 경미한 그런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병원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중증으로 가거나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80% 정도 이제 좀 줄어든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물론 확실하지는 않다, 뭐 이런 사정을 당긴 했습니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되고 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경계심을 낮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심은 경제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를 좀 먼저 알아볼 건데, 자, 미국 노동부에서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 자, 20만 건대. 야, 이건 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팬데믹 직전이 2019년에 주당 평균 청구 건수는 약 22만 건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22만 건.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은, 정상이에요. 그렇군요.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22만 건이면은, 네, 이번에 나온 게 20만 건이면 오히려 그 팬데믹 이전보다 더 활발한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왜냐면 이제 1년 넘게 이제 실업자로 좀 지내다가 또는 뭐 돈이 이제 웬만할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뭐 경기 활동, 즉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구직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이런 흐름들을 타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 뒤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일 거예요. 자, 사주 평균 같은 경우는 52년 만에 최저치래요. 20만 6,250건 2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만 건 52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용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근데 이제 이 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체력 증가라든지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이 덩치가 커지는 경기 회복의 어떤 속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화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는 조금 더 진행이 되어 봐야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봐야 되겠죠.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태도 지수가 12월 기준으로 70.6 정도가 나타났다. 예비치보다는 일단은 웃돌고 있는 상태고요. 확정치보다도 지난달보다도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전망치보다도 이제 높아지는 그런 수준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12월 이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 68.3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8%, 그래서 예비치 4.9%와 전달 확정치인 4.9%대보다 소폭 낮아졌다.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파월이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원래 파월이 얘기한 게 맞았다고 그랬죠. 4분기가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맞았던 거고. 근데 이제 파월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물론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 시점을 땡기는 것은 맞긴 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주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 상승률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파월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산이 맞았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 하나를 막 올라가가지고 이 산이 아닌갑다. 그래서 다른 산은 막 올라갔는데 아까 그 산이 맞는갑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파월은 또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제 괜찮아지고 있다. 라고 또 판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좋은 이야기들이 또 계속 시장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이제 중심이 되는 주도주들 움직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래서 뭐 시장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산타랠리는 없다. 그래서 실망을 좀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곧버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시장은 약세장이다. 이제는 끝났다.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증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개미들은 하락장에 베팅하고 있다. 뭐, 하락장에 베팅하든 아니면 횡보장에 베팅하든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자신만의 어떤 투자 전략이고 투자 기준이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뭐 다 안 좋아 라고 얘기해서 하락장이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하고 싶은 생각이긴 한데 그냥 빠질 거야. 네. 그냥 이게 시장 이게 다 필요 없어. 다 이 거지 같은 세상 그러면서 막 주가는 엄청 빠질 거야 뭐 1000 갈 거야 2000 갈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신다라면 네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분풀이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하락에 대한 베팅은 좋지 않고요. 또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이 명확해야지만이 거기서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베팅을 또 하겠다라면 네 거기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 지수 하락폭의 2배를 추정하는 이른바 곧버스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일이죠. 12월 들어서면서 지금 4,846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이 더러운 시장 아직 떨어져 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진행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4천억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저렇게 곧버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제 곧버스나 레버리지나 둘 다 레버리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2배로 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레버리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코덱스 레버리지 즉 상승 쪽에 베팅하는 쪽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곧버스는 상승장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이요. 횡보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곧버스나 뭐 이렇게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하게 되시면 무조건 손해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횡보장에서 이렇게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냥 앞으로 향후 좋아질 즉 횡보가 끝나고 나서 좋아질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묻어놓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시장이 저점을 잡거나 횡보를 하거나 바닥을 잡을 때는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대신에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약세장이 베팅하고 있지만 증시가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수익률은 부진하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또 올라가면서 또 가둬놓고서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중심의 IT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뭐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하다. 근데 지수의 어떤 상승이나 하방성에 베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으로 들어가서 집중해라 또는 업종으로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방향은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곧버스보다는 레버리지 투자가 더 낫긴 한데 레버리지 투자가 횡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업종 이런 쪽에 접근을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가장 피해가 컸던 반도체, IT 위주의 대응 전략은 효과적이다.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업황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소비 민감, 네. 소비 회복, 네, 경기 민감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IT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연말에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분명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지난 4분기
이번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초중반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수기 업종이 바로 IT 종목이다. 경기 민감 섹터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성수기 타고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또 좋아요. 지금 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또 끝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다만 경기 자체가 아주 좋아질 수 있다라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면 지금 뭐 성수기니 아니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매수 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보다도 일단은 조정을 받고 들어왔을 때 지지가 형성됐을 때 그럴 때 상승을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은 항상 매수에 최적인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고 나면 항상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후회가 좀 들기도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부터 따라가려면 항상 그 들어오는 자리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리미리 소량 비중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업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경기 민감 섹터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드렸던 말씀 그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뉴스에서도 성취가 했단 말이 나오네?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가만 살펴보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난 척 한번 했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삼성전자가 넉 달 만에 8만 전자를 터치했다.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갔죠. 14만 원이었던 했던 게 지금 16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삼성전자도 12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장중에 8만 원대를 회복했다. 뭐 이게 8만 원 찍었다 안 찍었다 이게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장에서 나 이 정도야, 나 끄떡없어,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거 살아있네, 요거 한번 해주는 거죠. 살아있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 해주고 있다라는 거. 수급도 잘 들어오네. 수급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또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수 좋아지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기업 실적 호조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 전망치도 매우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혹해서 들어가시면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뉴스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한두 차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가까이에 따라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조정이 나타나서 시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매수를 뉴스만 보고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은 항상 그 다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 조정에 항상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내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삼성전자 DRAM 수요는 올해보다 20-30% 정도 증가해서 공급을 상회할 전망이다. 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물건값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년도에 업황 개선, 배당, 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없는 분들은 이런 뉴스 보면은 굉장히 속이 타겠죠. 발이 동동동 지금에도 사야 되나? 이 가격에 지금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2만원을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야, 전고점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와! 근데 삼성전자가 12만원이 된다 그러면요, 지수는 3,500 이상은 넘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와, 대단한데? 그럼 지금 베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지난번에 선전 매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더 타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주식을 조금씩 더 사두셔야 되는 거고, 또 가지고 있었다라면 팔지 말고 버티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참다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참다 못 참고 매수하면 거기가 또 고점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마음을 일단 비우세요. 비우시고, 조정이 좀 나타나게 되면, 요때쯤 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하게 되실 거예요. 가격을 조금 지금보다 더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둘 다 이격을 살짝 벌려놨기 때문에요, 뭐, 횡보가 나가든, 아니면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가든,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대형주라서 느리게 움직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져가지고 에이 몰라 나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그냥 막 덜컥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삼성전자 물리실 때도 나 장기 투자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비워야 돼. 몸은 쉬우나 마음이 어려운 거,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자식이 뭐 그릇 깨고 막 사고 치고 들어왔다고 해서 얘를 버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니까요. 마음을 그렇게 쉽게 휙휙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망세를 보면서 좋은 자리를 기다리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도 마찬가지죠.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셔야 되겠고, 계속 잘 들고만 가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이미 뭐 수익이 좀 발생 중이신 분들은 느긋하게 보유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뭐 분위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쪽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산타랠리 같은 느낌적인 부분들 좀 받았고, 또 지표는 충분히 개선되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why not? 물러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고퍼스로 밀리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중요한 시기에서 반대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라면, 약세장이라고 해서 고퍼스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약세장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들 자체를 제가 나쁘게 생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부분들, 지금처럼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쪽에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달라,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넉 달 만에 8만 전을 찍으면서 또 기대치를 모으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사야 되겠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가셔도 좋겠습니다만,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꼭 생각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주식책은 아닌데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시간은 채와 같아서, 채 아시죠? 이렇게 막 그 칙칙칙칙칙 하는 거요. 시간은 채와 같아서 좋은 친구를 걸러내게 된다. 우리는 누가 좋은 친구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친구를요, 주식이라고 바꿔보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채와 같아서 좋은 주식을 걸러내준다. 우리는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시간 지나면서 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어떤 주식이 살아남는지, 어떤 주식이 살아남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알게 되시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은 항상 웃으면서 쌩글쌩글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죠. 그놈이 진짜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크리스마스니까 조금 더 칠면조 다리도 하나씩 뜯으시면서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성탄절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